필독 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와 직원분들, 오늘도 저희 필독 TV 필증과 함께하는 토크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저희 마음경영 담당 칼럼니스트로 사례뉴스에서 활약해주고 계시는 저희 이경미 온마음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온마음 네. 파트너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경영 자유 코치 이경미라고 하고요. 회사는 온마음 파트너스입니다. 모든 마음을 마음 위에서 마음을 켜는 의미의 온마음이라는 뜻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인 기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네. 1인 기업에서 지금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알기 위한 MBTI와 그런 나 자신을 브랜딩하는 도구로 블로그 네. 두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 경영 관련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온마음이라는 게 네. 전체적인 마음 예,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뜻인 있고, 거죠. 네. 100가지 마음. 100가지 백- 마음. 그 그러니까 옛날에 한글 온이 네네네. 그죠. 100이라는 예, 그쵸, 뜻이잖아요. 그쵸. 그 다양한 어떤 마음들을 또 네. 이렇게 아우르는 또 네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는 그 네. 마음 경영에 대해서 네. 마음 경영이 무엇이고 네. 또 왜 해야 하는지 네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네. 그런 필독 TV로 말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그 마음 경영이라니까 마음을 경영한다는 게 사실은 네네. 마음이랑 우리가 이제 흔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이랑 네. 경영이라는 부분이 좀 약간 뭔가 대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그렇죠. 마음 경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마음 경영이라고 하면 우선은 네. 각각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아보자면 네, 네. 그 마음은 내가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기제이기도 네. 하고 나의 선천적인 성향을 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 마음 그리고 경영은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일에서. 네, 네, 네. 그러면 내 마음을 기반으로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마음 경영입니다. 네. 근데 뭐 지식 경영이나 시간 경영이나 관계 경영 모두 다 그 사실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마음이 기반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어떤 측면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과를 네네.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네. 이게 내 마음을 무시한 채 네네. 그냥 경영만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비윤리적으로 간다던가 가치관에 맞지 않는 오로지 성과만을 위한 경영을 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네네. 약간 가치 경영이랑도 기반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네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네.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 네네. 그걸로 성과를 내는 거죠.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경영 기반으로 그러니까 하는 약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네. 집을 짓는데 네네. 그 기반을 어떤 기반에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거에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뭐 모래처럼 너무 이렇게 푸석푸석한 그런 마음이면은 집을 잘 지었는데도 네네. 또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반석과 같은 그 네네. 기초를 다지는 그런 경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네. 될까요?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 경영, 네.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경영자들도 네. 어느 순간 또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 사회에 네, 많죠. 한순간 잘 나가던 회사들이나 경영자분들이 사회적인 일탈이나 또 어떤 윤리적인 네. 또 문제라든가 또 한순간에 무너지는 네, 그런 네, 네.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네. 또 개념이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마음 경영의 필요성은 저희가 또 개념과 필요성은 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좀 약간 모호하기도 한 이 마음 경영을 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지금 MBTI를 기반으로 네네네. 마음 경영을 네. 이제 뭐 기업이나 네네. 개인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MBTI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네. 자기 성향,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네네. 아니면 감각적이냐, 뭐 네. 정리를 잘하냐 그런 정도는 네네. 당연히 많이 알고 그게 계시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네 가지 네, 그 그쵸.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외향적이냐, 하잖아요. 내향적이냐, 네네. 네네. 그러면 그런 어떤 조합으로 네. 마음 경영에 대해서 또 각 예. 유형별로
예, 그렇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MBTI를 이제 검사를 하면 사실 거기서 자기 강점이나 약점, 네, 자기가 네. 부족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랑 연결해서 내가 잘하는 것, 네, 강점을 토대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그런 네. 것들을 MBTI를 통해서 하고 네, 있고 네, 얘를 나 자신을 먼저 확실히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ISTP 유형이라면 네, ISTP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네. 강점, 약점이 이제 이렇게 네네. 나오는데요. 네. 네. ISTP 유형이 있으면 네. ISTP가 제일 먼저 잘하시는 게 내향적인 사고형이세요. 네. 그래서 내면적으로 사고하고 내 스스로의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네, 네.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가 뭐를 속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네. 그러면 다른 외향적으로 감정적이신 분들과는 완전히 반대겠죠. 내향 사고, 외향 감정이면 서로 완전히 반대인데 네, 네. 그랬을 때 스스로가 정확히 명확히 기준이 되어 있으면 네, 네. 상대방을 봤을 때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네, 네.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도록 MBTI를 좀 그럼 MBTI 유형에 따라서 내가 일단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네. 그 관리를 하고 또 네네. 다스려야 하는지 방법론이 나올 뿐만 아니라 네. 다른 MBTI 성향을 가진 또 직원들이나 네네. 또 관계하고 있는 그런 네. 비즈니스의 관계자들과도 네. 어떻게 또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 또 네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어떻게 또 경영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아 잠깐 카톡이 와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보입니다. 짠 거 넣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은 그냥 네네. 일반적인 MBTI랑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좀 네, 똑같죠. 똑같이 어떻게 하나요? 그 검사지는 이제 표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표준 유형대로 하되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음, 그 상담하시는 분, 만나시는 네네. 분, 컨설팅 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MBTI를 약간 이제 코칭과 네. 경영 쪽에 접목해서 네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네. 코칭 해주신 그런 MBTI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소개해드릴 만한 거요? 네네. 그래서 어떤 네네. 뭐 이제 실명이나 이런 거 밝히기 예, 어렵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아무래도 유형 상담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그 이런 유형이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 어떤 뭐 경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지만 네네. 이런 점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MBTI 검사를 통해서 네. 또 마음 경영에 어떤 이런 코칭을 해드려서 또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꼭 최근 게 아니더라도 네. 좀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코칭 해주신 그런 사례를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1대1로 코칭하기는 어렵고 네. 예전에 뭐 기업 그 경영하시는 분 코칭했던 거는 사실 사례 뉴스에 한번 소개한 적이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신 분들 중에서 특정 유형이신 분이 조금 많이 기본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유형이 있으세요. 자신 유형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런 유형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네. 그거를 인정하게끔 해드렸어요. 원래 그런 성향이시고 네. 그것을 안 좋게 보면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다거나 뭔가 추구하는 너무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끌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강점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셨고 하나는 원래 그런 유형이신데 네.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른 유형으로 살고 계셨던 분이 좀 계셨어요. 원래 자기의 유형은 그것이 아닌데 네네네. 부모님 영향으로 해서 약간 예. 자기 강점을 잘 활용하지 네,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아무래도 있겠네요. 특히 네. 이제 뭔가 좀 성실해야 된다. 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유형이 ISTJ인데 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외향적이거나 감정적인 아이들이 네. 그것을 억압받고 네.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야 이제 자신의 좀 성향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편해졌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그 성향이 다 다른 거지 이게 네. 꼭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 반대로 예, 예. 돌리면 그게 네, 강점이 네. 돼서 그러니까 네, 그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마음 경영을 잘 하면 강점을 네. 발휘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마음 경영을 잘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외부 강좌 중에서 이렇게 네. MBTI랑 접목해서 이제 자유랑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꼭 강점을 약점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다시 돌아보게끔 강의를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하시더라고요. 약점을 그냥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보셨다고들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블로그 강의도 하신다고 아, 하셨는데 네네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마음 경영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유튜브나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다른 SNS는 네. 사진 그리고 영상,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로 표현을 해야 돼서 그쵸. 글 위주니까. 네네. 나의 마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말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게 하면서 나를 좀 객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네네.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면서 아. 조금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하고 약간 약간 수렴하는. 일기 네. 형식인가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사실 일기 되게 많이 네네네. 썼었는데 네. 그게 효과가 있었을 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요즘은 일기를 잘 안 쓰잖아요. 네, 네. 네. 감정을 짧게 내가 이랬다 그냥 단순하게 짧게 적는다기보다는 네네. 내 감정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좀 쓸 수 있는 약간 도구로. 예시 같은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시가 블로그에 지금 글을 블로그 이렇게. 쪽에서 네네. 네. 일상 에세이 쪽에 이쪽인가요? 제가 일상 지금 에세이에 약간 이게 일기식이기도 하면서 요게 지금 다 그건가요? 뭐 네네.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어떤 걸 클릭해 볼까요? 네, 뭐 그거 클릭해 네. 보겠습니다. 아, 왜 제가 사실 이경미 대표님의 그러면 혹시 예. 일기 일기 겸, 네. 네, 여기 그냥 자유롭게 쓰는 네네네.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네. 보편적으로 바꿔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이거 뭐였지?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네, 이끼가 끼냐라는 어떤 네.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는 돌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게 쓴 거이죠. 네. 다른 이거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다른 걸 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그러면 네. 여기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있어서 그걸 변하고 보면 생겨난다. 제가 길을 또 이동내네요. 여기 이쪽에서 단풍이 졌을 때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사실 나무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하나만 이렇게 노란색이잖아요. 그네요. 네, 딱 그걸 봐가지고 여긴 어떻게 뷰가 플라타너스 사이에 종류가 다른 거겠죠? 플라타너스 네네. 사이에 은행나무가 껴있던 거예요. 근데 걔를 보면서 어쨌든 그 자리에 있던 나무임에도 계절이 변하면서 색깔이 변하고 또 자라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팀장님이나 저나 지금 네. 이 순간에는 정지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네네. 매일매일 우리가 변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를 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에세이 형식으로 네, 이렇게 에세이, 쓰면서 네. 내가 느낀 감정을 좀 돌아보면서 좀 네네. 의미를 정리하는 네. 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하루하루 또 쌓여고 정리를 해나가 네. 보면은 하나의 또 블로그라는 게 이제 개인의 브랜드도 되면서 그렇죠. 내 마음 경영을 네. 또 이게 또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보는 네, 거니까 그쵸. 총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예. 도구가 되겠네요. 그 블로그를 저는 마케팅 도구라기보다는 좀 브랜딩 도구 그리고 네네. 나를 표현하는 온라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역사, 온라인 나만의 책, 히스토리. 나만의 네. 히스토리를 기록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경영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네. 우리 마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네. 또 MBTI와 함께 네. 또 블로그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이제 이경규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경영자분들 이 마음 경영을 또 네.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또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생각 보내주신다면. 못했는데 어떡하지? 응원이요. 제가 응원 아직 할 깜냥은 안 되겠지만 네네. 사실 경영자분들을 지금 말고 예전에 이제 직원으로 다니면서 네네. 중소기업에 제가 종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경영자분들이나 임원분들을 보면 이제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실제로도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외부 환경은 제가 바꿀 네, 수가 없죠. 경기를 네.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런 조건 속에서도 결국 경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온 근데 마음으로. 사실 그죠.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경영이 하나의 좀 흔들리는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아닙니다. 선발이 요새 오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네, 사실 경영자분만이 네, 네, 네.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음. 그래서 마음을 굳게 네, 먹으시고 네, 네 하시면 좋겠고 네. 저도 지금 네. 차후 바라는 거는 중소기업 대표자 임원분들이 네, 네, 어떤 정말 우리나라의 네. 주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네. 소통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특히 사례뉴스와 가인즈 캠퍼스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그 받고 싶습니다. 사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기업들 중 90%는 중소기업들이고 오늘 마음 경영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나 임원분들, 직원분들에게 참 더 많이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주셨던 MBTI나 또 블로그 등을 잘 활용하셔서 또 마음 경영에도 잘 성공하시는 저희 언더백 기업들 경영자 직원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